이 북벌이 추진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우암 송시열을 효정이 적극적으로 몇 번이고 요청을 해서 결국 조정에 나와주도록 부르게 된 데는 효정으로서도 말할 수 없는 어떤 고충이 따랐고 또 다른 대안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송시열을 부르게 되는 거죠. 충북 영동군 황간에 있는 냉천정사. 병자호란 이후 송시열은 이곳에 은거하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조정에서 지지 기반을 잃은 효정은 옛 스승이었던 송시열에게 파격적인 벼슬을 내리며 도움을 청한다. 이때 내린 벼슬은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는 이조 판서라는 중책. 이제부터 송시열과 북벌을 같이 하겠다는 뜻이었다. (1659년) 기해년 3월 11일 효종과 송시열 단 두 사람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른바 기해 독대다. 언제나 왕의 곁에 있는 사관과 환관을 물리치고 이루어진 둘만의 만남. 이것은 향후 북벌 정책을 결정짓는 운명의 담판이었다. 독대, 신하가 임금을 혼자 대면하는 것. 이것은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독대는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는 떳떳하게 공개된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지 밀실에서 몰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금기를 깨면서 독대한 걸 보면 이 효종의 북벌 의지는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둘 사이의 비밀리에 만나 나눈 이야기는 이 송시열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효종과 송시열의 북벌에 대한 생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오늘 경을 부른 것은 오늘날의 거사를 말하자는 것이요. 저 오랑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 내 10만의 포병을 길러 저들이 예기치 못할 때 곧장 쳐들어갈 계획이요. 전하의 뜻이 그러하오니 참으로 다행이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 세상사이옵니다. 만에 하나 오랑캐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찌하시렵니까? 그것은 경이 나를 시험하는 말이요. 내 일찍이 병자호란을 당해 군사의 일을 익히게 되었고 청나라에 오래 머물러 저들의 형세와 지리를 익히게 되었소. 하늘의 뜻이 이러하니 어찌 이 일을 이루지 못하겠소? 효종은 복림대군 시절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던 경험을 들어 이 북벌에 대한 강한 의지와 확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청나라에 대한 이 자세한 정세 분석까지 제시합니다. 자, 여길 보시죠. 사실 당시 청나라는 이 명을 점령하긴 했지만 이 양자강 이남에는 저항 세력이 곳곳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나라는 이들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 전 군사력을 이곳에 투입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 만주는 무방비 상태였고 따라서 이 틈을 타서 공격한다면 이들 명나라 세력들이 호응할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과는 연합작전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효종의 분석이었습니다. 효종은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까지 제시하면서 이 송시열과 북벌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상의하려고 합니다. 자,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죠. 나는 이 거사를 이룰 수 있는 기한을 10년으로 잡고 있어. 그러나 지금 내겐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신하들이 없어. 내 은밀히 그들의 의중을 또봤는데 모두 눈앞에 부귀만을 도모하여 마치 이 일을 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두려워만 하오. 이처럼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소? 예로부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본받는다는 말은 들었어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본받는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사옵니다. 전하께서 먼저 몸과 마음을 닦는 데 힘쓴다면 신하들도 어찌 감히 나라를 위해 제 한 몸 바치려 하지 않겠사옵니까? 경의 말이 매우 옳소. 그러나 내가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병력을 기르는 일이요. 경이 전에 병력을 기르는 일과 백성을 기르는 일은 서로 방해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방해가 되지 않겠소? 물론 병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옵니다. 그러나 먼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운 뒤에 병사를 양성해야 할 것이옵니다. 이것이 일의 순서이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오? 예로부터 제왕들은 먼저 자신을 수양하고 가정을 다스린 후에야 법도와 기강을 세웠사옵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따르면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옵니다. 전하께서 이 네 가지 공부에 힘쓴다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사옵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이 어렵게 만든 자리인 만큼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오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가 겉돌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군사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묻는 이 효종의 말에 송시열은 왕이 먼저 수신하라, 마음을 닦아라 하는 그런 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 송시열이 북벌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송시열은 정말 북벌에 뜻이 없었던 걸까요? 충청북도 괴산군의 화양동 계곡. 송시열은 만년에 이곳에 암서재란 작은 정자를 짓고 제자를 가르치고 독서하며 지냈다. 이곳에 송시열의 북벌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계곡 곳곳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비례 부동, 명나라 황제의 친필이다. 송시열의 북벌은 명나라를 높이는 숭명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금으로 봐서는 참 당시 사람들이 왜 그 명에 대해서 이렇게 목을 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그 제조지은 우리 그 어려움을 도와줬다고 하는 것, 구해줬다고 하는 것, 그 이후로 어떤 그 명에 대해서 의리를 갚았다는 생각을 상당히 갖습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때에도 차라리 망할지언정 의리를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자면 좀 심한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사막사고 또는 반청파고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사상의 맥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송시열 자신이 사막서전이라는 거 하는 거를 줘서 상당히 어떤 그 숙명 반청에 대한 그런 의리를 그런데 강조하고 있고 그런 사상이 계속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조 번방.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의 원군을 파견하여 나라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다.